학위 논문 방어 발표는 대학원 생활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예요. 수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하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곤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위 논문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발표로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연구가 훌륭해도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발표 준비부터 태도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정리해 볼게요. 논문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이를 심사위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발표는 정보 전달뿐 아니라 설득력, 태도, 시간 조절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발표 전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예상 질문도 충분히 대비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발표 준비 단계부터 발표 중, 그리고 Q&A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할게요. 대학원생이라면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에요. 학위 논문 방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표에 임하는 거예요. 연구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발표 자료 없이 즉흥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금방 흐름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정돈되지 않은 발표는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심사위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발표 준비가 부족하면 시각 자료에 오타가 많거나 그래프의 축이 잘못 설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내용에 치우치면 심사위원은 발표자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답니다. 발표 준비에는 단순히 자료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포함돼요. 발표 시간에 맞춰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표 며칠 전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아요. 발표 연습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표 자료는 청중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해요. 너무 많은 텍스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그림이나 표를 활용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답니다. 논문 방어는 단순히 읽는 발표가 아니에요. 연구 내용을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자신감과 구조화된 흐름이 필요해요. 즉흥적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날까지 연구하느라 발표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에요. 발표도 연구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과업이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해요. 발표를 앞두고는 발표 내용을 문장별로 써보거나 발표용 대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발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발표 당일을 대비해 친구나 가족 앞에서 리허설을 해보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은 발표자의 맹점을 깨닫게 해주고 실전처럼 연습하면 발표에 대한 긴장감도 줄일 수 있답니다. 제대로 된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학위 논문 발표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해온 연구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 발표 준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발표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연구가 뛰어나도 시간 관리를 못하면 말 그대로 절반의 발표가 되기 쉬워요. 특히 중반부를 너무 길게 끌다 보면 결론은 급하게 넘기게 돼서 논문의 핵심이 흐려져요. 발표 시간은 일반적으로 10에서 15분이 많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하면 더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배분을 정확히 계획하고 발표 시계나 타이머를 활용해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 필수예요. 시간 배분 실패는 초반에 너무 세부적인 배경 설명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되곤 해요. 문제 정의나 연구 동기 설명이 길어지면 정작 중요한 결과와 결론 부분을 간략하게 넘어가게 되고 심사위원에게는 결과가 빈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발표 구조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으로 전개되지만 모든 파트를 균등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발표에서는 결과와 논의 부분에 좀 더 시간을 배정하는 게 좋아요. 연구 성과와 기여도를 설명하는 시간이 핵심이거든요. 실전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시간이 부족해 슬라이드를 건너뛴다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건 간단히 볼게요 라며 지나가면 오히려 그 부분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심사위원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Q&A 시간도 발표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 있는 발표를 위해 1분 정도는 남기는 것이 좋아요. 발표가 길어져 심사위원이 질문할 시간조차 없다면 상호 소통의 기회를 잃게 되니까요. 발표 연습은 여러 번 하되 타이머를 활용해서 실제 시간 안에 끝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리허설을 56회만 반복해도 자연스럽게 흐름이 입에 붙고 시간 감각도 익숙해져요. 그만큼 연습이 곧 발표 퀄리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달력 있는 발표는 시간을 잘 나눠 쓰는 것에서 시작돼요.
너무 빠르게 말하지도 너무 천천히 설명하지도 않도록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발표의 1분 1초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방어의 기본이랍니다. 발표 자료의 슬라이드 수는 1분의 1장 기준이 적당해요. 10분 발표라면 10장 안팎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각 슬라이드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한 장짜리 포스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하면 딱 좋아요. 슬라이드는 학위 논문 발표에서 가장 시선을 많이 받는 도구 중 하나예요. 하지만 많은 발표자들이 이 슬라이드를 그저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만들곤 해요. 그렇게 되면 발표자는 말만 읽고 청중은 집중력을 잃기 쉬워요. 발표 슬라이드는 시각적 도구이지 문서가 아니에요. 내용이 너무 많거나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슬라이드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발표자는 계속 내용을 읽느라 고개를 돌리고 심사위원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게 발표 성공의 핵심이에요. 그래프나 도표가 너무 복잡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도 문제예요. 시각 자료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인데 오히려 혼란을 주면 의미가 없어요. 표와 그래프에는 축 범례, 단위를 정확히 표시하고 무엇을 보여주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또한 슬라이드 디자인에서 색 대비가 부족하거나 과하게 꾸며진 경우 발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학위 논문 발표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나 효과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슬라이드 구성은 논문의 흐름을 따라야 해요. 연구 배경, 목적, 방법, 결과, 결론 순으로 간결하게 전개하면서 각 섹션의 핵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구성해야 발표가 매끄럽게 느껴져요. 전문성 있는 발표를 위해서는 시각자료 하나하나의 의도를 담아야 해요. 예를 들어 결과를 강조하고 싶다면 비교 그래프를 활용하고 특정 실험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는 사진이나 스키마를 넣는 것도 좋아요. 폰트는 너무 작으면 안 보이고 너무 크면 공간이 부족해요. 발표용 슬라이드에서는 가독성을 고려해 20pt 이상의 글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 글꼴은 너무 장식적인 것보다는 깔끔한 산세리프 계열을 추천해요. 각 슬라이드 하단에는 슬라이드 번호나 제목을 표시해두면 심사위원이 특정 부분을 질문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작은 디테일이 발표의 전체 인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슬라이드는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니라 설득 도구예요. 말로만 전달할 수 없는 정보는 슬라이드가 전달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각 자료가 도와주는 관계예요. 이 조화를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완벽한 발표로 가는 길이에요. 학위 논문 방어에서 Q&A는 발표 못지않게 중요해요. 발표가 아무리 매끄러웠어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심사위원에게 준비 부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발표에는 집중하면서도 질문 대응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답니다. 질문은 대개 연구의 한계나 다른 접근 방식,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등에 집중돼요. 따라서 자기 논문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자가 놓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버무리거나 기억이 안 납니다. 같은 대답은 절대 금물이에요. 정직하면서도 겸손하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실험에 대조군이 없다면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보다는 후속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포함시켜 추가 검증을 계획 중입니다 와 같은 대답이 훨씬 낫죠.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생각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급하게 대답하려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간을 조금 벌고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게 훨씬 좋아요. 또한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의미신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 좋아요. 이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태도로 보이며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자세예요. 답변을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현재까지 제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좋은 지적이셔서 추후 고려해볼 만한 주제 같습니다.처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정직하지만 피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질문 대응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발표 연습과 마찬가지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친구나 교수님과 Q&A 연습을 해보는 것이 발표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경험 있는 선배에게 질문 받아보는 것도 추천해요. 방어 발표는 단순한 일방향 발표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에요. 질문을 받는 태도, 대답하는 자세, 말을 고르는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논문뿐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태도까지 평가받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표자의 태도는 발표 전체의 인상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학위 논문 발표는 단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연구자로서 얼마나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발표할 때 고개를 숙이고 스크립트만 읽거나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발표하는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발표자 스스로 발표에 자신이 없어 보이면 심사위원 역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답니다. 또한 너무 딱딱하게 서서 말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적절한 제스처와 눈맞춤은 발표를 훨씬 생동감 있게 만들어요.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작거나 너무 빠르게 말하면 발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발표 태도는 연습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발표를 녹화해서 표정, 손짓, 말투, 말 속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 연습을 하면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발표 자세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긴장을 감추려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의 여유를 가지며 내가 해온 것을 소개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웃음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음성의 높낮이나 말의 속도도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평평한 말투는 지루함을 유발하고 너무 빠른 말은 내용을 놓치게 만들어요. 중요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고 억양을 조절하면서 말하면 더 귀에 잘 들어와요. 발표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훈련도 필요해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릴 개요처럼 재치 있게 넘기면 오히려 발표자의 여유가 느껴지기도 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대 위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실제 강의실이나 발표장에서 미리 써보고 마이크나 레이저 포인터 사용법도 익혀두면 당일 발표가 훨씬 매끄러워져요. 도구 조작 미숙도 발표 태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발표 태도는 준비로 극복할 수 있어요. 발표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태도에 여유가 생기고 발표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연습하면 프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발표하는 여러분의 모습 기대할게요. 학위 논문 발표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를 연습 없이 맞이한다는 건 마치 무대 대본 없이 연극을 하는 것과 같아요. 슬라이드도 만들고 내용도 정리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허설이 없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습을 안 하면 슬라이드를 넘기는 타이밍부터 말의 흐름, 제스처,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게 어색해져요. 발표 중간에 어다음은 같은 멘트가 나오는 것도 리허설을 하지 않아 발표 흐름이 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허설은 단순히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최소 35번 이상은 반복해서 발표 스크립트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 과정에서 발표 시간 조절, 말의 속도, 멘트의 자연스러움까지 체득되거든요. 연습 과정에서 슬라이드 전환 오류나 애매한 문장, 너무 복잡한 그래프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발표 환경을 미리 경험해보면 당일 긴장을 덜 수 있어요. 강의실 조명, 음향도 리허설 때 체크하는 게 좋아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리허설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발표 준비 시간의 최소 30%는 반드시 리허설에 투자해야 해요. 연습한 만큼 실수가 줄어들고 자신감은 올라가요. 발표 연습은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과정이에요. 실제 발표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장소, 같은 장비를 사용해보고 본인이 입을 옷까지 착용하고 연습하면 발표 당일 낯선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리허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검이에요. 슬라이드 전환 타이밍, 예상 질문 타이밍, 목소리의 톤까지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연습이 쌓여야 해요. 리허설 중 나오는 피드백은 무조건 기록해두고 반영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고치자는 마음보다는 그 자리에서 수정해야 실제 발표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발표의 완성도는 디테일에서 결정돼요. 마지막 연습은 발표 하루 전이 좋아요. 발표 당일에는 너무 많이 연습하면 오히려 긴장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 있게 임하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